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면한 적은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을 뵙는 또 처음이네요. 얼마 전에 제가 CIS 2021이라는 쟁글에서 하는 컨퍼런스 연사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는 한 20-30명 정도 큰, 한 50-60명 정도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예. 시장은 좋지 않은데 다들 어떻게 제가 지금 미래를 와 있는 건가? 뭐 이런 좀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거 준비를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준비한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를 잘 해주셔서 좀 더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최근에 한 4권 정도 작년에 썼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혼자 쓴 거는 에어드랍으로 1억 시드 만들기 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바꾸는 판 요거를 최근에 썼고 첫 책은 알트코인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을 했고요. 2026 트렌드에 대해서도 공동 집필을 했습니다. 제 지인분들 얘기로는 좀 에어드랍으로 1억 시드 만들기가 좀 쉽게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전체 시장 생태계한 부분도 좀 적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보셔도 좋고요. 다른 것보다 데니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해주시면 저는 오늘 할 일을 다 한 것 같네요.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어려운데 꼭 구독해 주시면 제가 이 강연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주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4가지 주제를 준비했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좀 분석해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니까 비트코인이 대상승장이 정말 올 것인지 온다면 언제 시작되는 거고 여기 좀 빠졌는데 고점은 언제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시장이 알트코인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알트코인 시절 결정지을 마지막 퍼즐이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제가 미래에 와 있을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미래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자, 요즘에 국내 주식도 굉장히 좋고 그죠? 미국 시장도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데 저는 원래 크립토 투자만 했었어요. 하다가 2018년도부터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교육 강연도 하고 현물 투자도 하고 선물 투자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에어드랍이라는 그냥 돈 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투자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전부터인가 이게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제 조금 안전하게 그냥 좀 스트레스 덜 받으려고 미국 주식에 조금 넣어놓고 국내 주식에 좀 우량주 중심으로 좀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에서 돈을 주로 벌지만 번 거를 좀 빼서 이건 좀 안전하게 가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그렇게 넣어놓은 게 증승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 싶은데 아무튼 그 주식 시장이 시작된 게 1602년도죠.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그래서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이 시장이 특히 국내 시장은 이제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좀 시작해서 시장이 이게 고점이 아닌가 하는데 주변에 저는 이제 코인 전문이지만 경제 쪽 전문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 멀었다. AI 중심의 시장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코인 시장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아무도 의심 없어요. 주식에 대해서 한국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최근에 좀 많은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코인 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좀 멀리 있죠. 멀리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강남인데 70년대 중후반이에요. 중후반에 강남의 모습인데 저 뒤에 있는 게 압구정 아파트입니다. 이때 이렇게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이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아가지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지 그냥 그림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한 이때 제가 궁금한 건 이 그림 왜 가져왔냐면 이 농부분이 지금 땅을 갈고 있어요. 그렇죠? 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갈고 있었을까요? 네, 땅을 갈고 있는데 분명히 뒤에는 뭔가 아파트가 들어왔고 그죠? 뭐 그냥 강남이 논밭이었는데 왜 저기 아파트를 올라오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힘들게 하면서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농부가 저 압구정 아파트를 보고 변화를 감지할 수 있잖아요. 뭔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 변화를 보고 비록 논밭이 많지만 왜 저기 아파트가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했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하는 일을 뭐 계속 하면서도 뭐 이 땅을 매입하든지 뭔가 이제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지금 엄청 바뀌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과연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시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이 이제 뭐 제도권도 많이 만들어졌고 실제 저러한 압구정 아파트 같은 건물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근데 가끔 현실을 보면 때로는 이렇게 여전히 논밭에서 소를 갈아야 되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이대로 그냥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체 세계 시장의 인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대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체 이제 시가총액에서 보면 금이 한 32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고 비트코인은 현재 1.6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한 12위인데 그 위에 이제 상위권은 이제 뭐 AI 관련 기업들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1등하고 3등은 골드하고 실버잖아요. 다른 이제 2등, 4등, 5등, 뭐 6등 여기 기업들은 앞으로 한 50년, 100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 4,500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4,500년 뒤에 이 지금 시총 2위부터 10위까지 있는 게 살아남아 있을 기업. 그 과거로 가보면 알겠죠. 한 주식시장 처음에 왔던 시절에 초기에 있었던 기업들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뭐 남아있는 건 뭐 코카콜라 같은 거, 뭐 그 정도는 계속 잘 견디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라졌죠. 그런 걸 보면 어쨌거나 이제 기업이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또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하는데 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디지털 금으로서 제가 볼 때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금 시총을 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 특징들이 보면 2위부터 11위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의 특징이 다 디지털 중심의 그러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디지털 중심 사회에서 제일 중요로 하는 것은 결국 디지털 화폐가 될 텐데 그 핵심의 자산인지 비트코인이 될 거고요.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어디쯤 와 있는지 보면 요 왼쪽에 있는 게 나스닥 종합지수고 90년대, 막 2000년대 한 이 정도. 근데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저기 위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감기 3번 거쳐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저기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스닥으로 보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좀 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 대략적인 예상이 우리가 한 이 정도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어떤 변동성. 미국 시장의 한 2000년대 그때 닷컴 버블 때 그 정도에서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등락은 굉장히 있지만 결국에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는 다른 굉장한 그 퍼포먼스를 시간이 지나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시장을 계속 공부하면 그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 일단 여전히 멀었고 그 이제 증거들을 몇 개 좀 살펴보면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ETF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기관과 이제 많은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좀 최근에 조정도 받고 많이 하락장을 겪었지만 여전히 여기 ETF 이제 녹색이 유입이고 들어온 양이고 빨간색이 이제 음수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전체 크게 보면 이제 먼슬리 기준이니까
전체 ETF 양을 보면 유입 훨씬 많아요. 많이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항상 시장이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 가능하지만 크게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왔고 더 길게 보면 이게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보면 굉장히 시장의 초기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초기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완전 극초기는 아니긴 해요. 예, 제가 있을 때 한 2018년도 그때도 극초기는 아니었고 극초기를 조금 벗어난 굉장히 역동의 시간이었고 지금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또 초기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초기인 시장에서 여러 번의 사이클을 겪는데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 기준으로 이제 사이클을 만들어 가니까 대상승장을 기대했는데 그게 사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올 것인가라는 한번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다면 언제 오는 거고 과연 진짜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매번 4년 주기 사이클이 유효한지 아니면 그 대상승장이 이번에도 도래할 것인지 한번 보면요. 이거는 그 비트코인 MVRV 비율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실제 지금 받아야 될 가치보다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예요. 대표적인 온체인 지표인데, 저는 주로 이제 온체인 지표도 같이 보면서 트레이딩도 하고, 현물도 사고 합니다. 하는데, 이 3 이상, 한 3.7 이상이 그 최근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이제 고점의 기준인데, 한 3.7 정도 2021년도에 이때가 이제 고점이었죠. 그래서 제가 잠깐 들었지만 단기 트레이딩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는 한 1.4 정도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 1 이하인 이런 구간은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항상 무조건 사야 되는 구간이에요. 거의 고민하지 않고 사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서 좀 팔아야 되는 구간은 이제 3 이상 됐을 때, 저 때도 뭐 한 번 정도 이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물량을 매도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구간인가 봤을 때, 좀 굉장히 저쪽이 낮아져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도, 최상의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데,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1.4니까 이거 기준으로 한 2, 3 이상에 이제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포지션을 이제 긴 관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거의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불장에 지금 2021년 이후에 3.7 이상은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2021년 이후로 아직 불장을 한 번도 안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올 거고요. 그게 이제 얼마나 빨리 오냐 늦게 오냐는 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게 한 번은 올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건 좀 짧게 본 겁니다. 아까 그건 참 길게 늘린 거고 짧게 봤을 때 1년 기준으로 이것도 이제 위에 높으면 고평가, 밑에는 저평가인데 지금이 거의 이제 최근에 한 2월부터 2월이 거의 최저점이었고 여기가 최저점이었고 3월, 4월, 5월, 6월 조금씩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그래서 저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고 저게 뭐 짧게 봤을 때도 한 뭐 2 이상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또 하나는 결국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 사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USDT의 전체 거래소의 이제 보유량 지표예요.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최근에 한 2025년 12월, 1월 지나면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조금씩 줄어서 지금은 조 구간에 있고요. 그래서 일부 자금이 좀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 시장을 좀 들어온 거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좀 들어왔고 저기가 한 이 정도 수준까지 다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빠질 거예요. 변동은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굉장히 이제 상승장의 유동성의 흐름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자, 사실은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예요. 뭐 저런 온체인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도 있고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차트도 트레이딩도 하고 저는 다 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크로스로 보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지표가 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요것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결국에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뭐 시드가 작을 땐 상관없죠. 예, 시드가 작을 때 이제 포지션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만 돈을 많이 잃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잖아요. 결국에 근데 이게 많이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서 사람이 흔들리는 영역은 감정이에요. 감정. 제가 볼 때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그냥 감정 없이 그럴 수 없죠. 인간이 감정 없이 뭐 지표에 따라서 그냥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내가 그 믿는 바에 대해서 뭐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이렇게 트레이딩 포지션을 가지면 되는데 초보들은 제일 못하고 중수 보수들도 이 영역에서 거의 다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커졌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저점 그리고 고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포지션 알려주는 핵심적인 지표인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예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 제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열광에 있을 때죠. 이때는 이제 매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그리고 뭐 그리드 공포 구간 중립 지금은 이제 중립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포 익스트림 공포가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 자, 이 극심한 공포가 지금 이게 2023년부터 쭉 가져온 건데 최근에 2번 있었어요. 2번 이렇게 극심한 공포 차트가 2번이었고 이게 제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잘 보세요. 그게 맞는지. 보통 이제 뭐 현물을 가지고 있다.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트레이딩을 하면 이렇게 이제 뭐 어제쯤에 매수를 했겠죠. 여기든. 그러면 이 극심한 공포 단계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때죠. 이렇게 극심한 공포 한번 찍습니다. 한번 찍으면 사람들이 저때 이제 초보자는 다 떨어져 나가죠. 손절하고 떨어져 나가고 그치만 좀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은 좀 버티고 현금 시드가 있으면 저때 더 매수하거나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극심한 공포 구간을 이제 벗어나요. 다시 좀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거 저점 찍었다고 생각하고 이때 남아있는 시드를 또 더 넣거든요. 시드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극심한 공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저때쯤 되면 이제 시드도 다 넣고 야 사람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쯤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데 여기 와 있으면 진짜 대하락장인가 하면서 이제 이거라도 지켜야지 하면서 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아니면 뭐 버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구간에 대부분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이 구간이죠. 최근에도 극심한 구간이 2개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그 유튜버의 장점은 시장의 이제 대중들의 심리를 가장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장이 좋을 때는 제가 가끔 신이 돼 있습니다. 막 대니 가시는 지금 같은 경우는 맨날 욕 먹고 있습니다. 막 이 나쁜 놈들 같은 욕을 엄청 먹어요. 예. 뭘 하면 계속 욕 먹습니다. 예. 욕 먹는 게 요즘 일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 2번 했기 때문에 뭐 버티는 사람들은 손실률이 크니까 괴롭고 그나마 이제 저 욕하고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 구간인 거죠. 굉장히 저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뭐 일반인들은 거의 못 버티고 굉장히 고수들만 좀 버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고수들마저도 저 구간에 그런 어떤 심리적 특질 때문에 자산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도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 특징이 있어서 지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극심한 공포를 2번 만들었는 시장의 특성상 그런 이제 개미들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그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을 만들었다. 큰 자본가들이 이렇게 좀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좀 좋은 우량주 자산은 이런 극심한 공포 구간에
그냥 좀 멘탈 잡고 강하게 매수를 하는 거죠. 해서 가지고 있으면 시장을 다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반대로 하죠. 자, 이거는 이제 그러면 대상성이 정말 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고요. 이거는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 선물 버블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좀 비슷하긴 한데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심리 지표하고 또 엮여 있긴 해요. 그래서 선물 버블 차트가 뭐 중립, 쿨링, 히팅, 오버히팅인데 여기 보면 이 오버히팅이 이제 과열 구간 이렇게 큰 상승들이 이렇게 쭉 지속이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상승장도 굉장히 크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2023년 이번에는 보시면 굉장히 크지가 않아요. 짧게 한 3번 정도 만들다가 지금 조정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과거만큼 이렇게 길진 않겠지만 저는 좀 이제 오버히팅 단계, 과열 단계가 좀 지속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한번 광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한 열기 휩싸이는 그런 시장이 한 번 정도 또 이번 사이클에 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이제 과거보다 크진 않더라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아직 초기 시장이고 비트코인의 어떤 대상승장의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특히 온체인 지표들, 그리고 크립토 공포 탐력 지수, 그리고 선물 버블 차트를 근거로 해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알트코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알트코인을 움직이는 선행 지표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항상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대상승장이 왔을 때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우리의 관심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과거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대상승장 오고 알트코인 시장이 막 폭등할 때 뭐 아무 알트나 담고 있으면 그냥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문법이 바뀌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라는 이런 주제를 제가 좀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자산이고, 또 하나 알트코인 중에 대표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자산이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과 연관된 EVM 생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관된 자산들, 그거는 사라지기 힘들고요. 연관된 자산 중 일부는 사라지겠지만 이더리움은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향후 한 뭐 4, 50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중간에 걸쳐놓긴 했는데, 중간에 걸친 거는 이제 솔라나하고 XRP는 시장에서 뭐 테스트를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 대비해서 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변동의 리스크는 있고요. XRP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중장기 투자로 한 50년 정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좀 편입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많은 알트코인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또 생기고를 반복해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이런 내러티브들은 뭐 쭉 정리했는데, 이거는 거의 1년 단위, 아니면 짧게는 뭐 한 달 혹은 2달, 3달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내러티브는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2026년에 내러티브는 뭔지도 좀 알려드리고, 왜 이 펀더멘탈 강한 것들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인데,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크게 보면 시장에서 이게 시총 100위권에 있는 코인들이고, 왼쪽에 붙은 건 이제 비트코인 계열로 제가 묶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채굴기로 하는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소스를 그대로 하드포크해서 비트코인과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핵심이 그 채산성, 채굴기 생태계예요. 그래서 그 생태계들이 왼쪽에 있는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뭐 도지코인도 비트코인하고 같은 계열이고, 캐시, 모네로, 지캐시,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탈중앙성이 강하고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 역할을 하는 그런 종류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 및 기타로 이제 여기 XRP, XRP 하드포크한 스텔라, 뭐 체인링크 이런 걸 넣었고, 요거는 이제 전통 금융하고 크립토하고 중간에 역할을 하는
좀 포지션이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다 품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 오른쪽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뭐 스테이블 코인, 뭐 RWA 시장 이런 시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랫폼이 핵심이 되는데 그게 이더리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것 대비해서 경쟁사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사들 보면 여기 논 EBM, 뭐 저쪽에 EBM 했는데 논 EBM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위에서도 다 똑같이 뭐 스테이블 코인, RWA 이런 걸 올릴 수 있는데 사용자 입장 혹은 개발자 입장에서 우리가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쓰잖아요. 그러면 안드로이드에 있는 그 앱이 아이폰에 없는 게 있죠. 그리고 아이폰에 있는 앱이 안드로이드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걸 한 두 개 다 만들어주든지 호환을 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 이제 앱이 있는데 그게 논 EVM, 그러니까 뭐 솔라나라든지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제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잘 동작하는 게 솔라나에서 운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고 오른쪽에 EVM 계열은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트론 같은 경우, 하이퍼리퀴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퍼프덱스라고 탈중화된 거래에서의 대표적인 덱스인데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에 있는 그 어떤 앱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 확장이 좀 더 유리하죠.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좀 사라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똑같이 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러한 이제 시장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더리움은 사라지지 않고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많은 것들도 사라질 수 있는데 이더리움이 왜 사라지지 않냐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2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만 딱 보는데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 위에서 동작하는 앱이나 디파이들도 이더리움 생태계에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이 더 높아요. 실제 이더리움 시총보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걸 100% 다 포함시킬 수 없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시총 한 50위권에 있는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들이죠. 그리고 거래소 토큰들 있고 뭐 주요 이제 뎁들 그리고 뭐 레이어 2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시가총액 50위권에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어디에서 움직이냐면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쓸 때마다 이더리움을 스스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입장에서 이더리움의 그 시가총액도 있지만 전체 시가총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이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이더리움 시가총액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제한 알트코인 시가총액 하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솔라나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생태계가 적어요. 아직 앞으로도 뭐 크게 늘진 않을 거고.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는 굉장히 롱텀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쉽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 큰 그림에서 이 시장을 항상 주도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계속 바뀌겠죠?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여기 볼륨의 크기가 이제 시장의 주도라고 보면 되고, 역시 제일 시장의 주도주는 이제 화폐, 자산, 결제,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XRP가 화폐 계열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중에서 화폐 결제에서 핵심이 되는 제일 큰 시총이고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이 화폐하고 플랫폼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플랫폼이라는 것은 복잡하고 좀 리스크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해킹 이슈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플랫폼이 겪어야 되는 어떤 고질적인 이슈고 이제 발전하긴 할 텐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자산으로서 생각할 때 얘네들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XRP한테 최근에 뭐 티켓이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해킹이라든지 뭐 네트워크가 멈춘다든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심플하고 운영도 심플하고 앞으로 그 유지 보수하는데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게 뭐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쪽은 지금 계속 이더리움 포함한 이제 플랫폼 쪽은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계속 만들고 업그레이드하고 또 만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실수도 하고 고장도 나고 하겠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좀 안정성에서는 여전히 시장이 좀 테스트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체인 인프라에서 역시 핵심은 이제 이더고 그 다음이 뭐 솔라나하고 이제 바이낸스의 BNB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성장주들인데 여기 보면 여기 뭐 중화가 그래서 밈, 뭐 디파이 시장의 이슈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올 때는 막 1000%, 2000%도 오르긴 하죠. 근데 또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저게 이제 트렌드인데 저거는 이렇게 크게 보시면 저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있긴 하지만 저게 실제는 시총이 작죠. 예. 그래서 그 리스크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는 리스크가 적은 거고 퍼포먼스가 좀 작은 반면에 좀 안정적이고 저기 있는 것들은 퍼포먼스는 막 1000% 2000% 되는데 그만큼 또 리스크가 많고 사라지기에 좋은 그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투자 스타일에 맞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겠죠. 만약에 현물로 한다면 이쪽이 비중이 높고 저긴 비중을 낮춰서 하는 그런 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에 이제 알트코인 시장의 주도 섹터들입니다. 시장이 이제 문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뭐가 크게 바뀌었냐면 요 5가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더 쉬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뭐 비트나 빗썸에서 차트 보고 많이 오르면서 하고 이게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막 좀 복잡하고 그런데 지금은 물론 많이 오르는 것을 쫓아가려면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생겨서 오히려 종목 선정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그 순서대로 종목을 선정하면 됩니다. 이게 다 크로스 체크돼서 첫째는 이제 ETF 시장, ETF에 있는 알트코인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뭐 대표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죠. 뭐 체인링크, 뭐 도지코인, 뭐 솔라나, XRP 등등 있는데 여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큰 특징이 DAT 기업들이 있습니다. DAT 기업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을 사서 어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스트레터지나 뭐 비트마인 같은 회사. 그래서 DAT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트코인이 뭔지, 뭐 비트이더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 중심으로 규제가 가다 보니까 미국의 다 글로벌이긴 한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규제 아래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 인 USA인지 요 3가지 정도 체크하고 좀 더 나아간다면 좀 리스크 있는 것들 이제 디파이 시장에서는 실제 최근에 매출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그래도 체크하는 게 뭐 재무지표라든지 뭐 퍼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잖아요. 그런 거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지표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내러티브 뭐는 이제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급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리스크 순서니까 한 1, 2, 3, 4번까지 크로스 체크하셔서 문제가 없으면 좀 이제 담아도 되는 알트코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뭘 담아야 돼요? 라고 해서 그런 걸 지금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5비트 이더 XRP 솔라나 도지코인 체인링크가 ETF에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메이드 인 USA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알트코인인데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고요. 특히 이제 좀 더 보면 이제 DAT 기업들이 있는데 DAT 기업들은 보시면 여기 DAT 기업들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최근 지표들이에요. 보면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 DAT 기업들이 팔기도 하거든요. 파는 게 안 보이시죠? 여기 요만큼. 예, 알트코인,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 다 사는데 DAT 기업들은 지금까지 2024년부터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뭐 스트레이터지가 제일 그렇고 스트레이터지는 요 빨간색 비트코인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마인, 이제 파란색 비트마인이 이때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 디파이라마 같은데 디파이라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제 어떤 다른 DAT 기업들이 어떤 알트를 사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DAT 기업들이 계속 매수만 하고 매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의 좀 변화는 이제 RWA 시장, 뭐 주식, 뭐 부동산을 이제 토큰화하는 이게 전통 기관들이 가장 관심이 많죠. 지표 완전 우상향이죠. 네, 계속 늘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늘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 RWA 시장이 는다면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알트코인의 어떤 시장의 최근에 좀 변화된 흐름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입니다. 기다림의 끝. 알트코인 시즌을 결정질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 그러면 뭐 언제 들어가고 언제 우리가 빠지면 좋을까? 이런 이제 좀 직접적인 질문들을 해봐야겠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뭐냐면 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024년부터 지금까지인데 그걸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오르다가 이렇게 오르다가 역조정받고 저기까지 올랐는데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것은 알트 유동성이 줄어들고 다 비트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크게 한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 의미는 이제 비트의 자금이 좀 알트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이 좋지 않았다면 저게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트에서 알트로 간 유동성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얼마나 더 빠질 건지가 중요한데 여전히 알트코인 시장은 견고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이게 또 두 번째로 좀 중요한 지표인데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까만 게 이더리움 가격이고요. 파란색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지표인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뭐냐면 이더리움의 32개의 이더를 예치를 하면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채굴 POS라고 하죠. 그래서 32개를 넣으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32개를 이더를 넣으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찾지를 못해요. 검증 역할을 하느라고. 그래서 기관이라든지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스테이킹을 예치했다는 의미는 장기간, 그러니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안 찾겠다는 의미죠. 최소한 한 달은 장기 홀더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 비중이 지금 시장이 안 좋았지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죠. 이 지표에는 아마 비트마인의 역할이 가장 컸을 것 같긴 해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사면서 스테이킹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검증인들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장기 홀더들은 기관들은 계속 그냥 누적해서 보유하고 스테이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반영이 될 겁니다. 가격이. 아직은 가격은 이제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 투자할 때 그냥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요.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고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제 25 기준 이하면 비트코인 시즌이고 알트코인은 이제 거의 망한 시장. 그리고 75 이상은 알트코인 이제 불장 시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잠깐 알트코인 시즌 찍었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한 35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 시즌까지 왔으면 좀 알트코인 시장 좀 위험한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많이 좀 조정받긴 했지만 도미넌스도 그렇고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그렇고 그래도 괜찮다, 잘 버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한다면 요때 들어가서 제일 좋을 때는 비트코인 시즌 때 알트코인 사는 거고 팔 때는 이제 알트코인 시즌 75 넘었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의 최근 흐름이에요. 최근에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 코인들, 그러니까 90일간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뭐냐면 90일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보다 상위에 50개 혹은 100개의 코인이 비트코인보다 90일 동안 성장률이 좋을 때 그때가 알트코인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90일 기준에 20% 정도 올랐고요. 알트코인의 이제 지금 위에 내러티브는 이제 AI 중심인데 많이 오른 것도 뭐 1500%, 1000%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 작은 유동성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많다는 거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좀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비트 중심으로 아래에 이제 수익률이 적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좀 최근 유동성이 알트코인에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요것만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압구정,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 그림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시장의 초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대상승장의 시그널은 비트코인 선물 버블 차트,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근거로 해서 여전히 그 대상승장에 그것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올 가능성의 확률이 더 높다라는 부분. 시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알트코인이. 그래서 이더리움 중심의 어떤 패권 시장이
좀 안착을 했고 그 중심으로 변할 거고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뭐 ETF라든지 미국 중심으로 RWA 시장 이러한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변했다라는 거.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75 이상 넘어서 좀 한참 좋을 때 그때 매도하면 고전에 이제 샀다가 그때쯤 매도하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